2021년 3월에 비플의 그림이죠. Everyday 이제 The First 5,000 Days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시초가가 12만 원밖에 하지 않았는데 낙찰가가 785억 원이나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랬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위작 의혹이 굉장히 많은 그런 예술계에서 위작 의혹을 막을 수 있는 신뢰 머신인 블록체인으로 그 신뢰를 더해가지고 이걸 내놨는데 팔렸어요. 그것도 785억 원이나 되는 돈으로. 안녕하십니까. SK 주식회사 CNC 블록체인 플랫폼 그룹에서 블록체인 GTM 전략 및 사업 개발을 하고 있는 이선민 팀장입니다. NFT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NFT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활용을 하고 있으며 이 NFT 세계에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개념을 다 알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사고 어디서 나도 이걸 발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죠. 대체 불가능한 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건. 그 여건은 대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여건이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메타 정보가 모두 다릅니다. 이름이 다르고 아이디가 다르고 생년월일이 다르고 성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대한민국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보통 펀저블 토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1 이더리움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 이더리움은 같은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펀저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달러 내가 가지고 있는 1달러 그리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1달러 둘 다 같은 1달러이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역시 펀저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Non-Fungible 토큰은 그 안에 있는 가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치 교환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Non-Fungible하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바로 NFT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NFT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진 게 올해 3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2021년 3월에 비플의 그림이죠. Everyday 이제 The First 5,000 Days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시초가가 12만 원밖에 하지 않았는데 낙찰가가 785억 원이나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랬죠. 이게 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놀라죠? 비플이 너무 놀랬죠. 785원이고 그걸 내가 가져갔으니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위작 의혹이 굉장히 많은 그런 예술계에서 위작 의혹을 막을 수 있는 신뢰 머신인 블록체인으로 그 신뢰를 더해가지고 이걸 내놨는데 팔렸어요. 그것도 785억 원이나 되는 돈으로. 그리고 대중들이 되게 놀랍니다. 사실 구글 트렌드에 보면은 3월에 NFT의 검색량이 확 증가를 합니다. 사람들은 놀라죠. 785억 원 NFT. 야, 이게 뭔데 785억 원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 라는 그런 반응이 보입니다. 근데 785억 원이나 주고 사도 되는 건가 보네? 라는 이제 대중들의 인식이 시작된 거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게임을 하는 시간이 되게 많은데요.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플레이 투 윈을 하지 말고 플레이 투 언을 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가 그런 경우인데요. 엑시 3마리를 사가지고 그걸로 전투를 하고 전투를 해서 이기면은 SLP라는 토큰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 토큰을 또 현금화할 수도 있고 그 SLP를 가지고 뭐 다시 그 엑시들을 업그레이드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그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시리즈 B 투자를 이끌었는데 1,100억 원 정도 투자를 한 더 샌드박스라는 이제 게임이 있습니다.
버추얼 월드 안에서 땅을 사고요. 그리고 그 위에 창작물 같은 것도 만들고 뭐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런 버추얼 이코노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원래는 가상세계 1.0은 사실 제한된 가상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상품의 거래에 지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게임 회사가 망하면 내 아이템이 없어지니까 지속적이지 않고 연속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 논란도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더해지면서 이것은 굉장히 지속적이죠. 그냥 게임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더리움 상에 이미 새겨졌기 때문에 이 소유권에 대한 것은 계속 남게 됩니다. 게임 회사가 망하더라도요. 해킹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 버추얼 이코노미라는 것이 블록체인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항상 법제도가 먼저 만들어지기 전에 이 비즈니스가 옵니다. 그래서 그레이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고요. NFT라는 것은 발행을 할 때 저작권에 대해서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중섭 작가님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컬렉터가 NFT를 발행을 해서 경매를 붙이려고 하였으나 저작권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NFT에 대해서 이게 가상자산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최근에는 이제 투자가 아니고 지불수단이 아니고 단지 수집품이다 라고 하면은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는 모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번 더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는 어디든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이런 데서 다 가능한데요. 일반 유저라면 오픈시에 가서 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오픈시에 가셔서 그림을 올리고 그런 다음에 메타 정보를 넣습니다. 그림 이름이 뭐고 얼마에 팔 거고 어느 기간 동안 게시를 할 것이고 그림에 대한 설명 이런 것을 넣어서 클릭을 하면은 발행이 됩니다. 발행됐다라고 할 때 보통 민팅이 되었다, 민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큐레이티드 마켓과 퍼미스니스 마켓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큐레이티드 마켓은 어느 정도 검증된 작가, 네임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서 인정한 사람만 팔 수 있는 마켓이고요. 그게 아니고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올리고 아무나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래소들이 이 인더스트리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그리고 한국 거래소는 코빗이나 업비트에서도 NFT를 살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깁슨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미래는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다다르지 않았을 뿐이다. NFT는 이미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인지의 차이일 뿐이죠.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NFT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